이분들이 완전 성남 말처럼 뛰니까 이거 도핑 테스트 해야 된다. 저희 선수들이 동충하초 차를 마셔서 피로회복이 굉장히 빨랐고 고위급 관료, 지도자 보약으로 자리를 딱 잡게 돼요. 쿠팡에서 지금 당장 동충하초 치면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다 동충하초를 여러분이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꼭 체크를 하셨으면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박사님, 제가 요즘에 동충하초를 선물 받았는데 좋은 건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비슷한 질문들, 좀 홍삼 선물 받았는데요. 이거 뭐 어떤가요? 먹어도 되나요? 뭐 저한테 좋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에 간간히 계속 동충하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인삼, 홍삼 몸에 좋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녹용도 몸에 좋은 보약제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인삼, 홍삼, 녹용보다 훨씬 더 좀 귀하고 진귀한 좀 귀한 약재가 바로 동충하초예요. 동충하초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게 대략 한 1993년도, 94년도 이때부터거든요. 중국의 육상 선수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1993년도에 독일에서 아마 슈투트가르트 그러니까 세계 선수권 대회가 이제 열렸는데 그때 이 중국의 여자 장거리 육상 선수들이 완전히 그 세계 기록을 다 이제 갱신했고 94년 바로 그 다음 해 때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때도 기록을 완전히 다 엎었어요. 정말 엄청난 파워와 근육질로 이분들이 완전 성남 말처럼 뛰니까 이거 도핑 테스트 해야 된다. 그래서 도핑 의혹까지 받았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했더니 이거 도핑은 아니라고 판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당시 그 코치, 육상 코치한테 그 비결을 물었더니 육상 코치가 알려준 그 비결이 저희 선수들이 동충하초 차를 마셔서 피로회복이 굉장히 빨랐고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성적의 비결 그리고 이 체력, 지구력 증강 이제 이런 것들이 효과가 동충하초 때문이었구나 라고 이제 알려지면서 서양의 스포츠계에서도 이게 이제 별명처럼 천연 도핑 이런 식으로 이제 별명이 좀 붙었고요. 그러면서 동충하초에 대한 연구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중국의 지도자들 중에서 92세까지 장수한 분이 등샤오핑이었는데 이 등샤오핑도 동충하초를 상시 복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더더욱 관심을 좀 받게 된 거죠. 실제로 동충하초는요, 청나라 말기 때 이 황제에게 드리는 진상용 약재로 이제 이용이 되었고 마오쩌둥 그리고 동충하초 시대를 거치면서 뭐 고위급 관료, 예술 또 지식인 계층의 어떤 지도자 보약으로 자리를 딱 잡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재밌는 게 집에 동충하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지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게 바로 이 동충하초입니다. 집에 동충하초 있어요? 금고에 동충하초 좀 있나? 근데 가슴님 동충하초가 대체 뭐예요? 그치, 동충하초가 뭐길래. 네. 이걸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요, 동충, 그러니까 겨울에는 벌레, 하초, 여름에는 풀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곤충에 기생하는 버섯이에요. 이 가을에 보면요, 숲속의 낙엽이나 땅속에 곤충의 유충, 성충, 번데기 같은 곳에 동충하초의 균이 침입을 해서 기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게 곤충 벌레처럼 보이다가요, 이제 점점 이제 균이 숙주를 죽여요. 어느 순간부터는 숙주의 머리 부분을 뚫고 위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4에서 한 11cm 정도 자라나면서 모양이 이제 길게 뻗으면서 마치 뭐 야구방망이 아니면 곤봉 모양처럼 그렇게 길게 자라나거든요. 이 동충하초균은 특히 곤충 중에서 나비, 벌, 매미, 딱정벌레, 심지어는 거미의 어떤 그 유충에도 기생을 해요. 그 등샤오핑이 특별히 상시 복용했던 동충하초는 박쥐 나방의 유충에 기생했던 그런 동충하초였다고 하고요. 보통 여름에 이 죽은 유충하고 자실체를 함께 채취해서 말려서 약재로 쓰게 돼요. 동충하초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 같던데 서로 품종이 다 다른 건가요? 다양한 품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효능 효과가 특별히 조금 인정된 품종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학명으로 얘기하면 코디셉스 시넨시스라는 품종이 있고요. 코디셉스 밀리타리스라는 품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디셉스 시넨시스는요,
야생에서 채취하는 동충하초예요. 그래서 보통 한 해발 4,000m 정도 되는 고지의 티베트 그 산에서 채취하는 그런 야생 동충하초이고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네, 이게요 킬로그램당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대략 한번 예상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킬로그램당 가격이 한 2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그러니까 정말 이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병원에 있는 약재들 중에서 가장 비싼 약재. 그래서 제가 항상 잘 있나 이렇게 항상 체크해 보는데 이 신현실소 품종을 한의학에서는 이제 전통 약재로 사용해 왔고요. 자연산이고 희귀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고가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속아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약간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자연 상태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카드뮴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이런 중금속 오염에 대한 좀 그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신현실소 품종은 그렇게 널리 활용되고 퍼지기에는 좀 제한이 있는 좀 그런 품종이고요. 그에 반면에 이제 코디세스 밀리타리스라는 품종이 있는데 한국, 중국, 일본 요 전역에 좀 퍼져 있고 장점이 뭐냐면은 배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신현실소는 그냥 자연 건조를 딱 시키면은 요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냥 갈색에서 검정색을 띠는 반면에 밀리타리스는요 건조를 시키면 주황색에서 좀 약간 금빛 같은 그런 색깔을 띠거든요. 성분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 동충하초에서 가장 핵심되는 성분, 그러니까 학명이 코디세스니까 이 핵심 성분이 코디세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항암 효과라든지 면역 증진을 시키는 그런 작용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밀리타리스 품종에 많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박사님, 동충하초는 한의학적으로도 의미가 되게 클 것 같은데 대체 어떤 효능이 있나요? 한의학에서 굉장히 귀한 약재죠. 본초강목이라고 하는 이제 오래된 고의서가 있는데 여기에 기재된 동충하초 효능을 보면요, 폐를 보하고 신장을 보양하면서 기침과 천식을 멎게 하고 정을 보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기나 독감 같은 어떤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큰 저항력을 길러주고 또 산소를 많이 마실 수 있도록 폐 기능을 활성화하고요. 폐호흡이 원활해지면 여러분 아랫배에 힘이 저절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발기도 잘 되고요. 그리고 허리, 무릎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충하초는요. 원래 태생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해발 한 4,000m 정도의 고지대에서 잘 기생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버섯이에요. 그러한 환경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버섯이라서 스스로 공기 중에 산소를 흡착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암에 좋구나, 항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신장을 보양한다 라는 것은 노화를 지연시킨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로초 라는 이제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는 게 바로 동충하초입니다. 박사님, 그러면 실제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효과가 더 있나요? 동충하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그 양리 성분이 대략 한 5가지예요.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디세핀 성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항암, 항염,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면역 조절하고 또 체력을 증진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베타글루칸 성분인데 기본적으로 버섯들은 베타글루칸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죠. 동충하초 마찬가지고요. 베타글루칸은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당뇨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주목해야 될 성분은 가바라는 성분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또 기억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불안을 완화하고 수면을 개선하는 이제 그런 신경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동충하초를 먹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을 잘 자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데노신인데 아데노신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전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미노산도 함유가 되어 있어서 체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5가지 성분 때문에 논문에 기반한 어떤 과학적인 효능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첫 번째, 면역을 증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암세포를 죽이는 NK셀이라든지 T셀 같은 것들의 그 기능이 활성화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항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폐암, 유방암 세포를 억제하는 데 좋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항염 작용이에요. 어떤 기전이냐면 NFKB라는 이게 뭐냐면 염증 유전자 스위치를 켜는 핵심 조절 인자인데 이거를 억제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염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피로 회복을 한다든지 지구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동충하초예요. 그래서 저도요. 기력 떨어지거나 그럴 때 동충하초를 뭐 차로도 마셔보고, 그리고 실제로 진료실에서 제가 체력이 떨어진 특히 암 환자분들한테 1순위로 처방하는 게 바로 이 동충하초거든요. 암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체력이 많이 고갈된 수험생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엊그저께 어머님이요. 뭐 때문에 오셨냐면은 이제 황혼 육아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너무 귀엽고 예쁜데 체력이 안 따르고 관절도 약해지고 다리 힘도 없고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어머님께 처방해드린 게 동충하초였는데 먹고 정말 많이 좋아하셨다고 제가 감사하다고 연락 받았거든요. 또 간혹 또 공진단을 처방해드렸는데 밤에 잠이 안 온다는 분들도 있어요. 대사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또 기운이 뻗치다 보니까 잠이 좀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께는 동충하초를 처방합니다. 그러니까 기운을 나게 하면서도 밤에는 마음을 안정시켜서 숙면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특히 이제 동충하초가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선물 받고 막 찾아봤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가격 차이가 품질 차이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디셉스 시넨시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연산 동충하초는 뭐 너무 고가이고 그래서 일단 패스를 하고요. 밀리타리스 품종 같은 경우는 재배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양할 때 너무 이게 기준 없이 그냥 배양을 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 다 동충하초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쿠팡에서 지금 당장 동충하초 치면은 정말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시판되고 있는 동충하초들을 보면요, 이런 곤충 배지가 아니라 곡물 배지에서 자란 것들을 가지고 동충하초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충하초를 여러분이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꼭 체크를 하셨으면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너무 싼 동충하초는 좀 의심을 해볼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곤충 배지가 아니라 곡물 배지에서 길러낸 것이라면은 이거는 걸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실제로 이 성분 분석표에 자신 있게 코디세핀 함량이 적혀 있는 것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맛을 위한 어떤 식용 버섯으로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먹는 동충하초라면은 더더욱 이 세 가지 조건을 꼭 따져 보시고 이제 구입하셔야 합니다. 네, 동충하초가 그렇게 좋다고 해도 아무 때나 막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약재로 먹는 동충하초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6에서 12g 정도 먹게끔 되어 있거든요. 뭐 몸에 좋다고 무조건 과량 섭취하는 건 좀 피하셔야 하고요. 특히 면역 억제제를 좀 복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항응고제,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동충하초가 좀 피를 맑게 하는 그런 효능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가 좀 묽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치의하고 상의하셔서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체질적으로는 몸에 좀 열이 많고 몸이 좀 건조한 체질 같은 경우에는 동충하초를 너무 과량 드시면 피부 발진이나 두통 같은 것도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버섯류에 조금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동충하초도 버섯이기 때문에 내가 좀 버섯 알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먹기 전에 아주 소량만 좀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 드실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천연 도핑제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력을 돋구고 면역력 증진하고 체력을 높이는 데 뛰어난 효능 효과가 있는 동충하초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러나 동충하초가 좀 가짜가 많다. 그래서 구입하실 때 아무거나 구입하셔서 드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의점, 그리고 동충하초 먹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그런 분들도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정세현의 라이프 연구소 우리 가족 여러분들, 패밀리 여러분들, 무더위로 많이 지치거나 또 기력 떨어진 분들이 있다면 동충하초로 기력 회복에 도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